네, 안녕하세요. 혜림이의 별에는 밤 4화의 후편을 가져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나오셨던 박준성님을 모시고 데이터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32살 데이터 분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네. 또 청년부 회장 하고 있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와, 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했지만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 그래서 뭐 데이터 아티스트 뭐 그런 것도 많고 막 한데 저는 어쨌든 데이터 분석가라고 이야기 소개를 드렸고, 제가 하는 일도 너무나 많은 일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불편하시고 제가 뭔데 저런 애가 이런 걸 설명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또 제가 일하는 것들 위주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어떤 일이라는 게 정말로 다양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다양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여러분 데이터가 이제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좀 검색하다 보면은 순간 광고에 이사 어플이 뜨는 거예요. 뭐 부동산 어플이 뜨거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다 데이터화가 돼서 내 삶에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쌓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 기업이나 각자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대요. 그럼 근무 환경은 어때요? 근무 환경은 이것도 좀 많이 달라요. 그쵸. 다 너무나 달라서 제가 너무 좋게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저한테 욕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나쁘게 말씀드렸다가 생각보다 좋은데? 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밖에서 일하진 않는 거. 그냥 다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거.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컴퓨터 계속 보는 거. 숫자와 싸우고. 눈 안 나빠져요? 눈이 나빠지겠죠. 오래 일하면 허리도 아파지고 그치, 눈도 그치. 나빠지겠죠. 그쵸. 오래 앉아있겠네요? 오래 앉아있죠. 아무래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업무 자체가 그 데이터에 쌓여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방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고기를 가지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치? 예, 돈가스로 튀겨 먹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그냥 날로 육회로 이렇게 썰어서 네.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뭔가 원하는 걸 가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을 하시는 게 저희 데이터 분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가장 그 맛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무조건 고기는 구워 먹어야 돼, 구워 먹는 거밖에 안 해 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나는 이 고기를 가지고 구워도 보고 튀겨도 보고 아니면 그냥 생으로도 먹고 그래서 진짜 맛있는 맛이 뭔지를 알아내야지 하면 그 시간이나 일하는 양은 훨씬 늘어나게 돼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나이대? 나이대는 천차만별이긴 한데 회사마다 다르나요?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조금 어쨌든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막 길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조금 해도 한 40, 50대 분들이 맥스인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쪽이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도 하고 일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 지금은 피라미드 구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위에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쵸. 그런 지금은 저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여서 지금 대학생들 하기에도 되게 좋다 생각합니다. 야근은 필수예요? 야근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컴퓨터 쪽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협업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은 또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또 이걸 하려면 이 사람이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릴 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다 보면 또 늦어질 때도 있고, 이게 내가 했는데 뭔가 결과가 이상해. 그럼 이 사람한테 다시 요청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업하다 보니까 내 것만 하고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많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인상 깊었던 일. 인상 깊었던 일은 이게 회사에서 일하는 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뭐 은행이나 카드를 신청했을 때 이 사람의 카드를 발급해줘도 되는지 안 해줘도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는 어떤 팀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런 거 할 때 참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제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는 거죠. 내가 개발한 걸 통해서 누군가는 어쩌면 내 결정 판단이나 이 데이터에 보고서 어떤 결정 때문에 카드가 진짜 필요한데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카드 발급해주면 이 사람은 막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카드를 발급하는 게 이 사람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급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잘 분석해야겠다, 개발해야겠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할 때 되게 많이. 되게 생각보다 훌륭한 직업이네요. 재밌는 것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많고, 사실 데이터 분석이란 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금융 쪽에서 프로젝트가 많아서 금융 쪽 일을 했는데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데는 예를 들면 공장에서도 모든 그 과정들이 데이터로 다 집계가 돼요. 예를 들면 A, B, C 단계를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데 이 A, B, C가 각자 걸리는 시간들이 데이터로 다 쌓이는 거죠. 근데 이걸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B 기계에서 조금 느려. 그래서 얘가 원래는 5초 걸려야 되는데 5초, 6초, 5초가 걸려요. 그럼 얘 때문에 전체가 다 6초가 되는, B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데이터로 분석하다 보면 얘 B가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도 다 데이터로 분석하는 시대거든요. 확실히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직업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전엔 그래서 막 전설적인 경영자들이 되게 많았대요. 저도 얘기로 들었지만, 예를 들면 회장이 딱 보기에 반도체가 될 것 같아. 그럼 반도체에 투자해서 대박이다. 그럼 그 사람은 완전 결정 엄청 잘한 거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게 돼서 그치. 저 사람 천재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워너메이커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추앙받던 시대였다면 요즘은 절대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데이터로 다 분석돼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괜찮다. 그렇죠. 이걸 분석해 봤는데 앞으로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데이터로 기반돼서 결정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영과 일의 세상이에요. 혜린자매는 좀 힘들어하겠지만 슬프네요, 세상의 좀. 모든 것들이 약간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영과 일의 세상. 제가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 얘기해도 되나? 해요. 응답하라 1994 보다가 그게 2000년대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 하면서 2000년대 지구 종말론 얘기하면서 맞아. 지금 컴퓨터는 0과 1밖에 인식을 못 하는데 2를 인식해서 종말난다 뭐 이런 게 있길래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전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 거 들어도. 그렇지. 그런 소스 사용해야죠. 그럼요. 그러면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큰 장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국어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이 시를 읽고 이 시의 저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의 주제는 그건 전 각자 다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건 맞지. 그리고 시의 저자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시만 읽고서는. 그치. 근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 근데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치. 1 더하기 1은 아무리 달리게 해도 3이라 말했으면 틀린 거거든요. 전 그래서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계를 내다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이 그룹이 이 그룹보다 나쁘다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명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게 저한테는 이 직업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직업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아까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 했을 때 혜림자매처럼 왜 남자가 더 빨리 죽지 슬프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쩌면 이 직업이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네. 그치.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럴까 고민해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해보는 거죠. 뭐 남자의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여자보다 빨리 죽는구나. 아니면 남자들이 더 뭐 위험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구나. 확실히 뇌 사고 체계가
논리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좀 논리성도 필요한 것 같고 결국엔 데이터는 숫자를 말해주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어. 예를 들면 자꾸 너무 빨리 죽는 얘기밖에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어 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왜 빨리 죽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여자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라는 게 예를 들면 가정이면, 그러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남자가 사는 담배 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 분석을 내서 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근데 담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흡연율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분석한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정이 안 내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설득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이네요. 그렇죠. 단점은 뭐 제가 일하면서 단점도 있지만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치, 영과 1로 볼 것 같아요. 너 생각에는 약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네. 우리 뭐 그런 거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네,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정합시다. 그냥 가정하면 예를 들면 그 부산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보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부산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데이터만 보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숫자에서 그런 거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도 많은 거고 그 숫자로 모든 걸 약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제 생각 안에도 자리 잡힐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아까 말한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이런 일을 할 때 되게 좀 빨리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가 모든 걸 맞아요. 계산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전만큼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 하는 게 되게 줄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 노동하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의 단점이라면 금방금방 바뀐다. 너무 회전율이 빠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 너무 빨리 생겨요. 맞아요. 기술이 너무 진짜 빨리 빠르죠. 생겨요. 저 때만 해도 뭐 R 같은 프로그램들이 유행했었는데 뭐 그 통계 프로그램 R이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갑자기 파이썬이 엄청 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금방금방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 직업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숫자가 결정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뭔가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 직업을 한 것도 있었고 네, 이 직업을 하면서 이 직업을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 아직 뿌듯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오케이. 아직 뿌듯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오케이. 솔직하게. 뿌듯해보진 않았다? 네, 뿌듯해보진 않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뭔가 이 직업을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학을 꼭 가야 될까요? 저는 가면 좋다. 그치? 취업하는데 꼭 어쨌든 이 직업은 좀 가면 좋다. 통계학과 가시는 거 추천한다. 다른 과들보다? 왜냐면 프로그램 같은 거 금방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네. 프로그램은 사실 기본이 돼 있으면 그냥 하나 배우면 그 다음 거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통계 지식이 좀 필요한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특별히 통계 관련된 걸 많이 저는 그런 쪽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통계 관련된 공부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비전공자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전공자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어쨌든 이 결과를 내면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 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분석 이렇게 해서 담배가 이렇게 뭐 많이 나온다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고 하는데 이 수치들을 내밀고 설명하는 이런 분석을 해봤더니 담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하려면 이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하기에는 쉽진 않은 부분도 있는 거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비전공을 할수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죠. 그럼 전공을 한다면 그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실무 경험에서 유익해요? 유익하죠. 해요? 네, 유익해요. 사실 정말 전공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서 근데 그 업무마다 특화돼서 또 다른 게 있어요.
뭐 혜림자매가 뭐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뭐 분석하는데 통계 기법 중에 회귀무형도 있고, 뭐 우리 들었던 머신러닝, 뭐 요즘 뜨는 거 있죠. 머신러닝도 있고, 뭐 인공신경막 그런 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대학에서는 그 기법들을 다 배워요. 근데 그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더라도 이런 기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기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런 걸 다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이걸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 이 회사에서 쓰는 뭐 아까 말했던 머신러닝만 하는 데는 머신러닝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로지스틱스는 데는 로지스틱만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내가 회사에 갔을 때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대학에서 배우는 게 도움이 되죠, 많이. 취업을 준비할 때 포트폴리오 하세요? 포트폴리오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원에 나와서 논문 썼던 거 했던 것 같고, 아니면 세스라기보다 뭐 여러 이런 분석 챔피언십 같은 게 있어요. 케글 같은 것도 있고, 케글이라고 해서 그거는 자유롭게 또 팀을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상금도 있습니다. 1등하면 상금도 있어요.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다 하는 건데, 데이터를 공짜로 주고 그 데이터에 맞는 목적을 주고 그거를 각자 분석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신기한 거 뭐였냐면, 뭐 예를 들면 대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트럼프랑 오바마랑 붙었을, 트럼프랑 누구였지? I don't know. I don't know. 맞아. 트럼프랑 그전 갑자기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바이든이랑 이번에 트럼프랑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랑 바이든 대선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검색량도 주고, 아니면 트럼프 바이든이 나왔던 뭐 뉴스 양도 주고, 막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거죠. 누가 이길지. 그런 거를 분석해보는 케글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세스 데이터 마이닝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거기는 매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영화 관객수 맞추기, 스코어 맞추기, 뭐 영화 이 주연이 누구고 영화 내용은 뭐고, 그런 어쨌든 그 영화를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그 영화에 대해서 관객수를 제일 잘 맞추는 모형을 만드는 거.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혹시 입상하시거나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이론과 경험의 차이가 좀 커요? 덜 클 것 같아요, 여긴 좀. 아닌가? 덜 크기도 한데, 생각만큼 경험해 보시면 제가 느낀 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담배 얘기해서 왜 오늘 이런 예시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핀다. 그래서 남자의 평균 수명이 낮다 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뭐 서울에서는 남자가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오고, 그럼 약간 해석이 애매해지죠. 이거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빨리 죽는 거 같아. 그래, 사람을 연과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연과일로 판단해? 불가능해. 그거. 뭐 너무 당연한, 사실 너무 당연한 것들은 저희가 분석할 필요 없는 거고, 담배 많이 피면 빨리 죽는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의미를 찾아내려면 더 깊이 나가서 막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어느 순간 너무 깊이 나가다 보면 안 맞을 때도 많고. 어렵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좀 찾아내는 거가 필요한 거죠. 진짜 똑똑해야겠다. 이 직업 할래요. 다 직업한데 다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모두가 똑똑해야 되지만 뭔가 저랑은 다른 사고 체계로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작가님들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할까? 그래?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시나? 어떻게 저런 걸 계산해서 다 드라마 쓰실까 생각하면 계산을 할까요? 다 복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소름 돋고 막 그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뭐 어쨌든 그럼 회사 면접 시 준비해야 할 거. 회사 면접 시 준비해야 될 거? 자신감. 자신감이라 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신감이라 말하면 웃기고, 저는 면접 볼 때는 저는 이제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막 면접이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요. 그 그룹 면접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자료를 주고서 분석하는 거.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 네. 어쨌든 좀 분석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면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어 했을 때 슬퍼하고 끝내는 것보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걸 고민해보면 나중에 데이터를 접했을 때도 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해보고, 이건 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면접하거나 일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직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제는 모든 의사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려면 데이터도 많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은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저 분석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모두가 사장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음식점 사장님이 막 갑자기 데이터 분석해볼까 하고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좀 생각했던 건 제가 이 일을 해서 좋은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들을 개발하면 좀 작은 데서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보면 좋겠다. 내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왜냐면 전통시장 같은 데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거죠. 전통시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이번 달에는 이런 걸 팔아봤더니 되게 이런 게 정말 많이 팔리더라. 그럼 이 시장에서는 이런 걸 좀 더 팔아보면 더 이득이 되겠다. 라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 산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40대 뭐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마케팅은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뭐 어디 어린이집 근처에서 한번 마케팅을 해보자. 애들 데려다 줄 때 우리가 이런 거 홍보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올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이런 건 대기업들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 대기업들은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나는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아니면 좀 전통시장 같은 데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이 일을 배워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전이네. 했으면 좋겠어요. 제 실력이 지금 그만큼 안 돼서 그렇지만 배우면 되죠. 그렇죠. 열심히. 인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준비하는 학생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시고.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하지만 여러분 제가 사실 막 여기서 막 많은 막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하시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수업 들으시면서 지금 되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거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으려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걸 추천드리고 요즘 뭐 캐글이나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전 그런 데서 조금 실제로 쓰이는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또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데이터 분석가 분들 다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주신 박준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